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KJSO 2단계 온라인 1주차 강의. 오늘은 화학 분야로서 원소, 화합물, 동위원소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온라인 강의의 출처는 고등학교 화학 1, 2 교과서, 교학사에서 출판한 책과 상상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책을 참고로 만들어졌음을 학생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화학식이 보이죠? 자, 맨 위에 화학식을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 도움으로 포도당과 산소,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광합성 반응입니다. 자, 광합성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물로 이산화탄소, 물이 사용되었고 생성물로는 포도당이 나오고 산소,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와 화합물을 구별해야 되는데 원소는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원소 또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물질이 원소일까요? 그렇죠. 산소가 바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산소는 O라고 하는 산소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자, 이런 물질을 우리가 보통 원소 또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화합물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반응물에 있는 이산화탄소, 물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수소와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생성물 쪽에도 보면 포도당이 있습니다. C6H12O6. 자, 결국 여기는 세 종류죠.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나 물, 포도당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랑 화합물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원소는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원소기로 이루어진 물질, 그 다음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원소, 화합물을 이제 배웠으면 그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원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자량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보통 원자량을 얘기할 때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실제 물질이 있는데 왜 절대값이 없을까요? 여기 표에 보시면 자, 수소, 탄소, 산소 각각의 원소의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수소의 질량을 봤더니 1.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에 해당하는 그람, 탄소는 1.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산소는 2.6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죠. 자, 이렇게 실제 원자들은 질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제 질량 사용하지 않느냐? 워낙 숫자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값으로, 다시 얘기하면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값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 단위도 없습니다. 12로 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다시 얘기하면 수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에 비해서 질량이 12분의 1이다. 그러면 탄소가 12니까 1을 주면 되고요. 산소는 12분의 16이다. 즉 3분의 4다. 그러면 탄소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12면 산소는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떠한 기준값을 정해놓고 이것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으로 우리가 이용하고요. 이때 원자량은 반드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왼쪽에는 자, 양팔 저울인데 수소 원자라고 되어 있는 게 12개가 올라가 있고요. 물론 다 모형입니다. 탄소 원자 1개가 올라가 있더니 술의 질량이 같습니다. 아하, 결국은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과 같구나. 다시 얘기하면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은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의 12분의 1배이구나. 자, 이때 사용한 탄소 원자는 우리가 원자량의 기준값으로 정한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 라고 하면 수소 원자는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산소 원자 3개와 탄소 원자 4개가 있습니다. 자, 산소 원자 3개의 질량과 탄소 원자 4개의 질량이 같아 버렸네요. 자, 그럼 결국은 산소 원자의 질량은 탄소 원자 질량의 3분의 4배가 되겠죠? 즉,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질량비가 4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은 10이라고 할 때 수소 원자는 1, 산소 원자는 16이라는 아주 간단한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량을 상대적인 질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질 그러면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은 각각의 원자량에 우리가 합으로 분자량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 여러분 알다시피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자, 나트륨 양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 이런 분자식 대신에 우리가 보통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화학식 NaCl은 Na1, Cl1가 결합한 물질이 아니라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1대1의 정수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질량을 다룰 때도 이거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량 대신 화학식 안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의 원자량을 단순히 더한 화학식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이 23, 염소의 원자량이 35.5라고 할 때 NaCl의 화학식량은 58.5가 됩니다. 자, 거기 그림 아래 보면 구리, 철과 같은 금속, 그 다음에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화학식이 전부 다 C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 즉 분자식이 없는 물질들은 전부 다 이렇게 화학식량으로 대신 사용하고, 이때 화학식량에 사용되는 것들은 역시 앞에서 배운 원자량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자, 똑같이 다 탄소를 만들었지만 흑연은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샤프심, 연필심 전부 다 흑연입니다. 만약에 그 흑연이 같은 탄소로 구성된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샤프를 사용하지 않고 샤프심을 그대로 보존해서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겠죠. 자,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앞에서 우리가 표로 봤듯이 1.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상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결국은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는 탄소 원자 실제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2g을. 그래서 12g 나누기 1.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을 하면 대략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산소의 16g에 해당하는 원자량을 가지고 나눠주면 역시 이것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실제 원자량으로 주어진 숫자의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만큼의 물질을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누어졌을 때 나오는 값이 물질마다 같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큰 수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아보가드로 수를 사용한다면 작은 단위의 질량 물질도 우리가 큰 숫자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를 한 묶음으로 하는 단위를 몰이라고 하는 또 단위를 붙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그 해당하는 물질의 1몰이라고 우리가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몰 또는 영어로 MOL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일몰은 아보가드로 수의 원자만큼, 분자 일몰은 아보가드로 수의 분자만큼, 이온 일몰은 아보가드로 수의 이온만큼 존재한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거기 그림 속에 물 18g, 탄소 12g, 철 55.8g, 황 32g, 염화나트륨 58.5g, 구리 64g, 전부 다 여기 남아있는 6가지 물질은 전부 다 해당하는 물질 1몰에 해당하는 실제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들에 대해서 1몰의 질량과 분자수, 부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면요. 자,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산탄소기체가 각각의 1몰일 때 여러분이 이제 원자량 수소가 1, 산소가 16, 탄소가 10이라고 할 때 질량값이 나오겠죠. 자, 이때 이 해당하는 질량만큼이 분자수는 똑같이 아보가드로 쓰고 몰수는 1몰이고 그때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특히 0도씨 일기압에서는 22.4리터라고 하는 같은 부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실제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몰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는 자, 일반적인 여러분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1대3으로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2로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때 질소기체, 수소기체,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앞에 붙어있는 개수, 반응 개수, 숫자가 뜻하는 바가 뭐냐? 바로 화학 반응을 할 때 이런 양의 비율로 서로 만나고 생성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대3대 2의 비율로 반응물 질소와 수소가 1대3으로 만나주면 생성물 암모니아는 2의 비율로 나온다. 반응물 질소가 1몰이 반응하고 수소기체가 3몰이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2몰이 나온다. 반응물 질소기체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반응하고 수소기체가 아보가드로 숫자의 3배만큼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는 아보가드로 숫자의 2배만큼 반응한다. 자, 0도씨 일기압을 맞출 때 질소기체가 22.4리터가 반응하면 수소기체는 그거의 3배인 67.2리터가 반응할 것이고 그때 나오는 암모니아 기체는 44.8리터가 된다. 자, 결국 여러분이 아보가드로 수나 몰 전부 다 양적 관계에 관련된 어떤 개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동위원소라는 여러분들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서 원자의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의 내부 구조 및 크기, 물론 대략적인 사이즈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원자의 크기를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자, 보통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하죠. 그러면 이 원자의 크기는 그 나노미터를 다시 또 10분의 1로 나눈 0.1 나노미터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물론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세는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옹스트럼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자 A를 표시하고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 점을 표시해주죠. 자, 아무튼 0.1 나노미터 정도 수준의 지름을 갖는 게 일반적인 원자다라고 할 때 원자 핵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원자핵과 그 주변에 전자가 움직인다. 자, 원자핵의 사이즈는 10의 마이너스 1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 전체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 또는 10만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영역 안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 대부분은 다 전자가 움직인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림 속에 원자핵에는 플러스가 3개 표시되어 있죠. 양성자로. 그 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전자 3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원자는 원자번호 3번 리튬에 대한 모형일 거라고 여러분이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구성하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고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음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중성인 물질, 중성인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늘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됩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과 전하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실제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중성자가 조금 무거운데 우리는 그냥 상대적인 질량은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럴 때 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양성자 1개 또는 중성자 1개랑 비교하면 약 1837분의 1, 거의 2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그만큼 전자 1개의 질량은
양성자 하나나 중성자 한 개의 질량에 비하면 무시할 만큼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전하량을 보시면 양성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실제 전하량은 자, 양성자는 플러스 양전하니까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 자, 보통 여러분 전하량의 단위를 우리가 대문자 10쿨롬이라고 하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음의 값으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 자,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량을 비교하면 질량은 2000배 차이 나지만 양성자와 전자는 1대1의 상대적인 전하량을 나타내는데 양성자가 플러스 양전하니까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중성자는 그대로 0으로 갑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원자번호 1번 수소, 그 다음에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나와있죠. 자, 여러분 수소에는 당연히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 들어있고 탄소에는 6개, 질소에는 7개, 산소에는 8개. 결국 원자번호랑 양성자 수가 같네요. 그 다음에 전자수도 중성일 때 양성자 수랑 똑같습니다. 아하, 원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이때 양성자 숫자는 원자 번호랑 같다. 그리고 중성의 원자일 때는 전자수가 양성자 수와 같다. 결국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게 되는 거겠죠. 자, 앞서 얘기했지만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는 뭐 거의 20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 즉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질량으로 우리가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전자의 질량 무시하고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더한 값, 이거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질량수란 용어를 사용해야 동위원소란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질량수란 정의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거다. 다시 얘기하면 원자핵에 들어있는 입자, 양성자, 중성자를 더한 자연수다. 자, 그래서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 아래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원자번호 6번 탄소를 표시할 때, 자, 원소기호는 대문자로 여러분들 표시하죠. 물론 원소기호가 알파벳 2개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만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를 씁니다. 자, 탄소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가 사용한 숫자는 무엇을 뜻하느냐? 자, 6이라는 숫자가 있죠.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수를 뜻합니다. 물론 중성일 때 이야기죠. 만약에 이온이 되면 전자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첨자 12를 보겠습니다. 자, 이 12는 질량수를 뜻하는 숫자고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성자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질량수 위에 있는 12에서 아래에 있는 양성자 수 6을 빼면 중성자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기호에 숫자를 넣었을 때 중성자는 자연스럽게 질량수 위에 있는 숫자에서 아래에 있는 원자 번호를 빼주면 됩니다. 자, 수소의 동위원소 볼까요? 자, 여러분 수소는 크게 동위원소가 3가지가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자,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왼쪽 아래 첨자는 숫자 그대로 다 111 그대로고요. 질량수가 다르네요. 맨 왼쪽에 수소 1 질량수, 중수소는 질량수가 2,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림 밑에 직접 원소기호 나와 있죠. 자, 그럴 때 질량수가 1은 수소 맨 왼쪽은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 여기는 중성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 빼기 1은 0이니까요. 전자 하나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수소가 바로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수소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양이온 되면 그냥 양성자 하나랑 같다라는 말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중성자 하나가 들어있는 중수소 보겠습니다. 질량수가 2가 돼버리네요. 자, 삼중수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그렇죠. 양성자 몇 개 그립니까? 1개. 중성자 몇 개 그립니까? 2개. 그렇죠. 전자 몇 개 그립니까? 네, 하나입니다. 전자는 그대로. 자, 이와 같이 지금 같은 수소입니다. 그런데 질량수가 다른 수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한자어로 같을, 동, 자리, 위, 주기율표에 같은 종류의 원소는 늘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1번 자리는 수소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만 들어가는 자리에 중수소, 삼중수소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위원소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지만 물리적인 성질, 아무래도 중성자 개수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지겠죠?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 결국은 같은 성질의 물질이지만 질량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만 있느냐? 헬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중수소와 삼중소는 앞에서 봤고요. 자, 원자번호 2번 헬륨은 질량수가 3인 헬륨이 있고 질량수가 4인 헬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거기에 헬륨 3, 헬륨 4라고 되어 있는 거 원소기로 써볼까요? 즉 헬륨의 원소기호는 He, 그 다음에 원자번호 2번이니까 왼쪽 아래 2 쓰고 질량수가 3인 거는 왼쪽 위에 3, 질량수가 4인 것은 왼쪽 위에 4라고 씁니다. 자, 근데 수소의 동위원소 중에서 가장 많고 보편적인 게 일반적인 질량수 2인 수소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동위원소 중에서 삼중수소는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아무래도 좁은 원자핵 안에 중성자가 2개가 더 들어왔으니 불안정하겠죠. 따라서 삼중수소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를 내놓으면서 안정한 질량수 3짜리 헬륨으로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핵이 불안정하여 입자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한 핵으로 바뀌는 현상을 방사능이라고 하고 이런 방사능을 나타내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냥 추가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수업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량을 정할 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와 그 상대적 분포를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본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원자량 그러면 특정한 질량수를 갖는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량을 얘기할 때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것들의 질량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면 무시하겠는데 그래도 존재한다면 그 존재 비율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수소 질량수가 1인 게 지구상에 50% 존재하고 2인 게 30%, 3인 게 20%라면 분명히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실험한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질량수 1짜리는 50%밖에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질량수 2나 질량수 3을 가지고도 우리가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원자량은 각각의 동위원소들의 존재 비율과 원자량을 다 곱한 다음에 전체를 다 더해서 실제 우리가 100분위로 하는 거니 100분율 비율로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자연계 탄소 중에 질량수 12하고 13 두 종류만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나머지 질량수 14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존재 비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합니다. 자, 98.93%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갖는 질량수 12 탄소와 1.07%의 질량수 13짜리 탄소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 원자량 구해보면 12짜리는 12 곱하기 98.93 더하기 13짜리는 13 곱하기 1.07 나누기 100 하면 12.01. 그래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12.01. 이때 여러분 주의할 거. 평균 원자량을 갖는 탄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죠. 탄소는 10이나 13, 질량수, 자연수인 것들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 다연기 탄소는 우리가 10이라고 가정해도 거의 무리가 없죠. 거의 뭐 98.93%니까. 자, 반면에 아래 있는 염소 볼게요. 자, 염소는 여러분 질량수 35, 37 두 종류가 있습니다. 35와 37이 존재 비율이 3대 1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염소가 무시할 만큼 작은 양이 아니죠? 자, 이러면 여러분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합니까? 35 곱하기 75% 75 더하기 37 곱하기 25 나누기 100 하면 35.5가 나옵니다. 자,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모든 원소들에는 그 원소의 동위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여러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 분명히 반영된 값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구리 볼까요? 자, 구리는 질량수 63, 65짜리 구리가 자연계에 보통 존재합니다. 그럴 때 그 존재비가 약 한 7대 3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한 63.5의 평균 원자량에 해당하는 구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63에 해당하는 구리 가지고 실험할 수도 있고 65 갖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률적으로 평균값 63.5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2단계 온라인 1주차 화학 분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한테 읽을 거리 하나 제공할게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미이라. 과연 얘가 어느 때 사람인지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궁금하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자, 질량수가 14인 탄소, 자연계에 상당히 존재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자,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산소와 결합한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산소와 결합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항상 대기 중에 일정 비율로 섞여서 식물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있으면 늘 호흡을 통해서 일정한 비율의 이런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것을 배출할 때 질량수 14가 들어있는 거와 질량수 12가 들어있는 것을 일정한 비율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생명을 다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배출을 못하고 그대로 체내에 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질량수 10자짜리 탄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방사능을 배출하면서 얘가 붕괴가 됩니다. 자, 양이 점점 줄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미이라나 고대 유물을 발견한 다음에 대충 미이라의 키가 얼마, 골격이 얼마, 뼈 갖고 다 추적해서 이 정도의 사이즈면 질량이 한 70kg, 그럼 이 정도의 70kg짜리 옛 조상이라면 이 정도의 양을 항상 몸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출된 14짜리 탄소의 비가 이 정도 비밖에 안 나오는 걸 보면 얘는 실제 죽은 연도가 몇만 년 전이다. 이렇게 역추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럼 강의를 진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